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스 나 시즌2 저는 신출내기 진행자 이혜정.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대타로 지난주에는 집행위로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대타 진행으로 참석하게 된 정휘빈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약 2주간 새벽 비행 상영작 감독님 두 분, 유채린 감독님, 김봉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유채린 감독님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여운 남자 만든 유채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나의 정원에는 보풀애기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김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새벽 비행 상영작 감독님이 되셨어요. 혹시 그 이전의 작품들이라든지 뭐 자잘하게 작품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학부생 작품으로 네. 아빠와 나라는 작품을 먼저 만들었고 네. 그 이어서 똑같은 2D 드로잉 기법으로 가여운 남자라는 작품을 2학년 학부작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학부작이시구나. 졸업작이 아니고. 네. 오,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대단해요. 혹시 김봉 감독님께서는 네. 저는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였죠. 그때도 학부작으로 한번 처음으로 뜨거운 비가 내린다라는 작품을 새벽 비행에 상영을 했었고, 이번에 내게 된 작품은 졸업 작품으로 준비했던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조금 기법은 수작업 기반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네네. 두 작품 다 너무 재밌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약간은 인사말이니까 네. 너무 자세한 질문은 조금 더 뒤로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인사말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남자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남자일까요? 유채린 감독님의 가여운 남자 작품 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여운 남자는요. 둘이 같이 살고 있는 두 남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자는 가만히 앉아있는 남자를 그래서 보살피는 존재이고, 남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연출을 했어요. 그 모습이 되게 가엽다고 느껴지지 않나 해서 제목을 그래서 가여운 남자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제 몫은 김범 감독님 작품을 소개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 시작 전에 이거 멘트를 정해놨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김범 감독님 작품인 나의 정원에는 보풀애기는 아니요. 시적인 나레이션과 네. 움직이는 동화책을 보는 듯한 작품이라고 제가 소개말을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나의 정원에 있는 보풀애기는 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월에 지나가면서 좀 뭐 변화하는 환경이나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법한 정서, 멜랑콜리한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거에 대한 감상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너무 딱딱하거나 막 차갑게 다루기보다는 어른들이 보는 동화 같은 느낌으로 좀 따뜻한 은유로 표현하려고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천진하지만 본인이 좀 이런 정서를 느끼는 7살 어린 여자아이를 화자로 하고요. 되게 어떤 사회생활의 기본이나 기초가 되는 집, 가족 이런 관계이자 배경들인 공간에서 뭐 되게 평범한 일과를 보내는 내용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멜랑콜리한 네네. 감성 같은 게 느껴지는 동시에 네. 좀 약간 노스텔지어도 같이 느껴져가지고 예, 향수 같은 네. 게 짙게. 향수가 느껴지고 약간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누군가의 어린 시절이 나의 어린 시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너무 싶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그러면 저희 약간 어색하니까 네.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느낌으로다가 예. 날씨 이야기부터 네. 해볼까요? 오늘 날씨가 더웠다가 비가 추적추적했다가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으셨어요? 네, 네. 네, 비가 왔는데 그래도 같이 온 친구가
차를 좀 태워다줘서 네. 잘 실려서 왔습니다. 아, 다행히. 편하게 네. 오셨군요. 좋았어요. 대중교통으로 오셨어요, 유채린 감독님은? 네, 저 이제 지하철 타고 왔죠. 아, 근데 지하철은 너무 추운데 아, 밖에 나오면 나오면 덥고. 너무 더워져서 음. 열렸다 녹였다. 맞아요. 우선 저희가 작품을 먼저 이렇게 몰래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고 저희도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앞서서 두 분이 같은 학교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결점이나 뭔가 더 마주치시거나 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학교 입학 전에 네. 이제 가고 싶었던 학교였기 때문에 상영회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김범 감독님의 그 나의 정원은 보풀이 그걸 처음 보고 음. 이 학교에 더 가고 싶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연결점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멋진 선배님으로 남아있는 감독님이세요.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머나. 더 해주세요. 더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김범 감독님과 함께 이 자리에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너무 뜻깊은 자리네요. 아니, 울지 마. 울지 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작품의 졸업한 지 좀 꽤 된 작품이라 배급을 늦게 했을 뿐이지. 네, 19년도, 20년도에 했던 상영했던 작품인데 그때는 못 뵀어요. 아직 입학 전이셔서 네. 실제로 뵌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졸업 이후에 가끔 정기 작품 상영회, 졸업 상영회 이런 걸 유튜브나 뭐 직접 가서 보거나 몇 번 챙겨봤었어요. 그때 그 작업하신 것 중에 아버지랑 딸이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좀 되게 뭔가 크리피하면서도 뻘하게 웃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분 되게 뭐 어떤 캐릭터신지 너무 궁금하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맞아요. 네, 즐겁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각이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일지 음. 차차 알아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졸업하고 나서도 상영회 같은 거 꾸준히 계속 챙겨 보시는 거네요. 막 매년 챙겨보긴 어려웠고 그 뒤에 좀 바로 졸업하고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느라 좀 멀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가끔 소식이 들려오면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이 같은 학교신데 또 오늘 가져오신 작품은 분위기나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다른 부분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 딱 이렇게 여기 앞에 두고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근데 또 두 분이 학교 선후배인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인가요?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 관련 선후배라든지 동기가 없는지라 약간 그렇게 되면은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요. 뭔가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 나왔을 때 네, 선배님이 계시고 후배님이 계시고 뭐 이끌어 주시는 뭔가 멘토 같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막 그럴 때 뭔가 든든하게 의지가 된다거나 좀 저희 학교가 인원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1인 감독으로 많이 작업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지향하는 학교인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좀 얽힐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협업 같은 시스템이 좀 막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도 저는 되게 좋고 가끔 뭐 그래도 먼발치에서 좀 응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가끔 뭐 정기 작품 상영회 보다가 되게 좋은 작품 발견하면 우와 막 역시 막 역시 그런- 내 후배 이런 네, 느낌. 최고다 삐깔 그런 마음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워낙에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셨다 보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든든한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후배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노력하지 않으면 교류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야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후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배님처럼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아니, 저도 오히려 소수정예 학과라서 더 교류가 쉬울 줄 알았거든요. 네. 네네. 약간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이라 그리고 약간 그리고 네. 좀 낯가림도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이게 막 매년 정기작 해야 된다는 네네. 압박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작품 하느라 막 그럴 여유를 좀 아, 가지는 것 다들 같기도 해요. 컴퓨터 모니터 네, 자기 작품 이렇게. 막 네네. 몰두하고 네, 계시느라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틀어박히는. 근데 이번에 인디애니 페스트 오시게 됐으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교류하시고 그러면은 되겠네요. 그러면은 새벽 비행에 유채린 감독님, 김봉 감독님 모시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데요. 김봉 감독님의 근황도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근황은 요새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오, 이것저것이 아, 무엇인가요?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 그대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오. 해인 것 같아서 네. 뭘 하고는 있는데 뭘 하냐고 물어보면 뭘 하는지 대답할 수가 없는. 아, 네, 그럴 때가 뭔가, 있어요. 네. 뚜렷하게 뭐 어디서 네. 일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네. 약간 붕 떠 있는 느낌? 근데 얼마 전에 정동진 영화제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때 너무 리프레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동진 다녀왔죠. 그것도 근황이겠네요. 어떠셨나요? 아. 근황 체크. 너무 젊음, 청춘 그 자체 그런 느낌의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도 약간 청춘의 한 페이지로서 구석에서 거기서 되게 젊음이 좋구만 이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간에 눕듯이 누워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되게 낭만적이더라고요. 정동진 막 초등학교에서 뭐 야외 상영, 네. 근데 사람들이 다 막 엄청 리액션을 좋게 막 시끌시끌한 분위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장면 나면 막 끄악 막 이러면서 보시고 영화에서 막 개 짖는 소리 나면 옆에 막 반려견들 다 월월월 짖고 네, 좀 그런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 작품 상영할 땐 다들 막 감동 섞인 탄성을 그냥 굴쩍굴쩍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귀여운 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네. 다들 막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휘빈 좋겠는데. 감독님 보실 때 귀여워 어머 진짜요? 저는 이렇게 급하게 대타로 이번 주부터 참여한 거니까 급하게 네, 봤거든요. 네, 두 분 네. 작품을. 근데 보면서 막 머리를 싸매고 봤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다 너무 좋네요. 그럼 저희 조금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나요? 네. 그럼 이제 작품 얘기 이야기를 들어가봐도 될것 해볼까요? 네. 같습니다. 그럼 김봉 감독님 계속 이어서 말씀을 부탁드려 볼게요. 네. 나의 정원에는 보풀애기, 뭐 어느 게 더 정확한 표현인가요? 사실 보풀아기가 네. 표준 맞는 말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뭐 보풀아기가 좀 더 하찮은 느낌, 하찮은 같아서 느낌? 네. 좀 틀리게 썼던 네. 것 같아요. 그 어감이 너무 네. 좋아요. 너무 귀염뽀짝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풀아기, 얘는 보풀아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네네. 굉장히 이거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맞아요. 작업하신 것 같다고. 완전 네네. 한국의 프레데릭 백이시라고.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뭔가 애니를 깎는 것 같은 식으로. 네, 맞아요. 수작업을 했어요. 그 라인 클린업 전에 이제 스케치까지는 TVP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클린업이랑 컬러링은 출력해서 작업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스캔 합성하고 영화로 뽑는 거는 또 디지털에서 하고 이렇게 좀 공정을 복잡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작업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혹시? 순 작업 시간을 저도 잘 못 세겠어요. 왜냐면 이게 졸업 작품으로 시작을 한 거긴 한데 그때 졸업 작품을 해야지라는 생각이랑 동시에 좀 일을 많이 받아보고 싶다. 애니메이션 뭐 회사나 들어오는 일들 그 전까지는 계속 학교에서만 개인 작업하고 학생으로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획을 하면서 계속 그냥 들어오는 일들은 또 다 받고 근데 일을 할 때는 아예 또 이쪽을 등한시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대학 4학년도 막 한 학기 하고 휴학하고 돌아와서 또 수료하고 뭐 1년 더 했다가 냈는데 근데 뭔가 한두 컷 정도 빠져 있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또 바로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3월에 그래서 또 회사를 다니다가 이게 그냥 이대로 이제 방치 그러다가 이제 올해 마무리 빨리 올해 해서 끝내신 보낸 거라 사실 연수로 따지면 되게 오래됐죠. 회사만 4년 있었고 그리고 학부도 한 3년? 한 4학년을 한 그 정도 다닌 것 같으니까 7, 8년쯤은 작업을 보내버린 것 같아요. 시간을. 네. 근데 이게 끝내신 거 자체도 솔직히 대단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애니메이션과 졸업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졸업 작품 애매하게 만든 다음에 언젠가는 끝낸다. 맞아요. 언젠가는 끝낸다 이 얘기를 그 관뚜껑 닫을 때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거 결국에 끝내신 거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현생을 살다 보면 좀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의지의 문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올해 좀 막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빨리 그냥 보내버리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바로 빨리 마무리를. 근데 이렇게 고민이 많은 시기에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네네 맞아요. 시기도 그렇고 그리고 감독님 만드신 작품도 이게 뭔가 좀 시대를 안 타는 감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드시는데 오래 걸렸다고 했을 때 그런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보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네. 만드시는 감독님은 이게 몇 년이 지나서 네네. 이전에 있던 작업을 계속 꺼내와서 하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좀 생경하게 느껴지거나 좀 이때 나랑 지금의 나는 좀 다르다는 생각 같은 걸 하신 게 있나요? 많이 했죠. 그냥 거의 마무리할 때는 뭔가 내가 내 걸 하기보다 좀 그냥 누군가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하고 싶은 게 매번 바뀌고 하니까 그때 제가 지금의 저랑 좀 많이 멀어져서 저도 뒤로 갈수록 좀 괴리를 느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음 같아서는 막 다 뜯어고치고 싶고 이런데 사실 이게 또 이 자체 그때 어떤 풋풋함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게 맞는 거니까 그냥 최대한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잘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셨고. 네네. 뭔가 감독님 말씀 방금 들어보니까 왠지 더 보풀애기 이 작품이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꾸질꾸질하고 뭔가 꾸질꾸질이라기보다 그 아까 표현해주셨던 노스텔지어와 네. 그런 미련 이런 것들. 이거 난가? 막 이러면서 되게 애틋하게 느껴져요. 그렇고 그럼 미련 얘기 네, 나오기 미련 제일 이야기가 궁금했던 나오는 부분. 이 작품의 보풀애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작품의 화자이자 네네. 약간 왕자님이자 뭐 다가의 주인이자 그리고 미련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이 미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이라는 게 이 감독님 작품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테마잖아요. 네네네. 네, 그 부분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네.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맞아 미련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미련이 정확할까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이 많긴 했어요. 뭐 영어 번역할 때 리그렛 이러니까 이게 100% 리그렛만이 포함되는 것인가. 비슷한 캐릭터로 이제 부풀애기가 그런 거 그게 그거 이런 그거인데 좀 굳이 이거를 분석을 해보자면 물론 이제 지나간 세월, 뭐 변해버린 것들, 기억 이런 추억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화자 스스로가 이것을 어떤 감상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근데 스스로 자신을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한 자상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억 속의 할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이거
너무 스포- 하나, 둘, 셋. 들으시는 분들 네, 아무것도 못 들으신 거예요. 뾰로롱, 뾰로롱. 그냥 그- 자연스럽게 더 설명해 주시죠. 그 기억의 한 페이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모습인 것 같아라는 것까지 같이 좀 오묘하게 막 마구마구 뭉쳐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닐까요? 그런 캐릭터이고 그거를 굳이 좀 표현하면 미련 이런 식으로 네. 쓴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뭐 비애적인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좀 추억이라는 게 약간 그리운 향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싫으면서도 좀 뭔가 거기에 푹 빠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네 그런 것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미련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작품을 더 한꺼번에 좀 이렇게 짚어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좋았어요. 그 나레이션도 옛날에 썼던 거 그대로 계속 쓰신 거예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 번 더 녹음을 한 거긴 한데 사실 그대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원래 녹음을 했던 게 제 동기인 친구에게 가이드를 부탁했던 거였거든요. 그 비디오보드 당시에 제 목소리로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 해서 이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줘서 너 목소리 좋네? 이러면서 좋아 이러고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막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고 막 그냥 작업실에서 막 틱틱거리는 무슨 소음들이랑 같이 녹음이 된 거라 노이즈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쭉 쓰고 싶었는데 이게 네. 좀 노이즈가 많은 것 같다 이래서 최근에 한 번 더 녹음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도 좀 환경이 좋진 못해서 그 친구가 원격으로 그냥 집에 있는 녹음기 같은 걸로 해서 보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조금 교체한 거긴 한데 들어봤는데 지금도 조금 노이즈가 있는 거긴 해요. 아무튼 근데 한 번 정도 다시 녹음을 하긴 했습니다. 노이즈는 지금 아예 제거된 상태인 거예요? 아니 이게 그 최대한 깎아 주셨는데 믹싱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되게 편한 환경에서 막 그냥 자분들이랑 같이 녹음이 된 거라 1차로 한 거는 휴대폰이었던 것이 그냥 녹음기 정도로 바뀐? 근데 조금씩 잡음이 있는 것도 또 네. 작품이랑 잘 어울려서 네. 전혀 흠이 되지 않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밑에 룸톤을 쭉 깔아놓긴 했어요. 그냥 성 부분만 나올 때 뭐가 이렇게 왕왕왕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윙윙윙 이런 걸 약간 깔아놓고 앰비언트 사운드. 네네네. 네. 그래서 최대한 맞췄던 것 같습니다. 유채린 감독님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김보은 감독님 작품에서. 저는 사실 이거를 4년 전에 봤던 거라서요. 어떡해. 그때는 아마 제목이 아니었던 맞아요.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제목도 달랐고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주인공 소녀의 그 반짝반짝하고 포슬포슬한 그 색연필 느낌이 가장 직관적으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질감 부분 저희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너무 느낌 좋아가지고. 이 질감은 도대체 어떻게 낸 걸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작업이라고 하셨다니. 프리즈마 정말 하면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박수가 절로절로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 아까 질문 드렸던 거에 살짝만 저도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오랫동안 잠시 4년 동안 이렇게 조금 기간이 넘어섰다가 다시 손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 스위치 전환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작품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놓아버리면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다시 몰입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네, 말 그대로십니다. 그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순서로 다시 스위치를 전환하셨나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전환을 못했고 네. 몇 번 이제 그 회사분들도 제 상황을 좀 알아서 휴가를 길게 줄 테니 지금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어떡할 거냐. 뭐 이래서 해봤는데 약간 열고 닫았더니
그냥 열었을 뿐인데 휴가가 한 3분의 1이 지나가 있고 막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슥슥하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시 닫고 막. 완성인이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이제 하다가 지금은 잠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근무 형태 전환을 좀 했어요. 정직원에서 약간 프리랜서식으로 해서 오프 시간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때 좀 빨리 막 다이브 해가지고 그렇게 막판 했던 것 스퍼트를 같아요. 막 네. 내셔가지고 이거 막 약간 짧게 쉬는 걸로 어떻게 아예 전환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좀 극단적이지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주변 분들도 정말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고. 아, 네.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부차적인 질문이 하나 또 생각나는 게 회사 분들이나 아니면은 주변 분들이나 네. 가장 채찍질을 잘해 주셨던 분이 계셨나요? 내가 전원이 안 될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도움을 줬던 그런 분이 계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랬던 많은 것 같은데요. 분들이요? 네. 네. 굉장히 스파르타식의 어떤 가족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회사가 회사 분들이 네. 김보 이러면서 여기서도 막 달려가지고 찰싹 아직 안 끝냈어 하시면서 회사 폭력 아닌가요? 언제 끝내? 그랬죠. 그래서 네, 다들 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은 그거에 음. 대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너무 따뜻하시네요. 따뜻한 그런 거죠. 따뜻한 잔소리. 네. 실제로 약간 회사에서 뭐 마무리 도와줄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에펙 같은 거 할 때 네. 그럼 뭐가 어려운데 줘봐. 뭐 여기에서 도와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수작업이어서 레이어가 다 닫혀 있다. 아. 뚫려 있지 않다. 모든 레이어가.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렇다면 물러나셨군요. 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혹시 회사가 그럼 어디신지 여쭤봐도 돼요? VCR 옥스라고 듣는데 VCR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분위기를 크레딧 롤 아세요? 보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는 모르지만 네.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작품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다 VCR에 맞아요. 가 계시고 맞아요. 너무 존경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VCR 분위기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진짜 성격들도 좋고 마인드도 프로시고 너무 잘 하시고 존경하는 분들이죠 다. 예전에 김보성 감독님께서 네. 스튜디오 놀러 오라고 했는데 제가 숙기가 너무 없어서 여태까지 못 놀러 갔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 분들도 모두 다 이제 초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다 조용하시고 편안한 분위기여서. 네. 언젠가 가게 되면 김봄님도 근무 형태가 바뀌었으면은 이제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재택으로 가끔 이제 주시는 일을 하고 출퇴근은 일단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서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분위기에 초식하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런 분이 야 하고 달려와서 찰싹찰싹 했었다니 되게 재밌네요. 맞아요. 초식 분들도 계시고 육식 분들도 네. 계시나요? 엄한 되게 되게 마음은 따뜻하신 그런 그분들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예. 그 영향받은 작품이나 좋아하는 작품, 애니메이션을 뭐 시작하게 했던 작품 같은 게 있으시면 한 분씩 들어보고 1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거랑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들 라이카 스튜디오의 코렐라인 다들 아실 텐데 이번에 8월에 재개봉한다고 하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서 대사를 외울 정도로 대사 한 줄만 들려주실래요? Why were you born?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시죠? 네. 아무튼 제가 그 작품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아주 어릴 때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스톱모션으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2D 위주로 작품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애니메이션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다가 그림에 자신감이 붙게 되어서 2D로 전환하게 된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는 말. 자신감이 생겨서 전향을 하였다. 그럼 앞으로는 스톱모션에 대한 네.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저 관심은 있는데 아무래도 2D가 제 생각엔 좀 더 자유롭다, 저에겐 좀 더 자유로운 기법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연구를 한 뒤에 뭐 나중에 언제든 시간은 있으니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와, 멋있다. 기대됩니다. 그럼 김문 감독님 차례. 저는 많은 너무 모르겠어요. 딱 하나 영향을 받은 게 있냐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꼭 그림적으로가 아니라도 괜찮으면 작업을 할 때 한 번쯤 뭐랄까 사운드 트랙도 어떤 한 시퀀스에서 음악까지 같이 방점이 찍힐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브리 같은 경우 너무 유명하고 뭐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 뭐 늑대아 이후 작업들도 되게 막 자연주의적인 음악 사운드 트랙들이 네. 많았고 그냥 뭐 영화 같은 것도 박찬욱 감독님이나 뭐 많잖아요. 라라랜드 이런 영화도 좋아했고 그래서 뭐 뮤지컬까지는 아니어도 하나 선율 가지고 좀 바리에이션이 되다가 어떤 하이라이트 컷에서 이 선율이 좀 뭐랄까 네, 그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좀 쿵짝쿵짝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애니가 끝났을 때 그 음악의 구다리가 좀 머리에 콕 박혔으면 좋겠다. 그 약간 네. 그 마이클 두독 그 비트 그 감독님 작품도 네네네. 그것도 네, 비슷한 선율이랑 쭉 네네네. 가는 그런 느낌처럼. 네, 그래서 음악을 너무 막 때우기식으로 깔기보다 같이 좀 유기적인. 네, 그래서 이번 애니메이션 할 때도 그런 앞에 그런 작품들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청각을 다 만족시키는 걸 원하고 계시는군요. 개인적인 욕심 중에 하나였죠. 네네. 굉장히 그래서. 비표현이 아름다운 작품이었는데 혹시 비표현을 할 때 뭔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든지 뭔가 색감이 너무 예뻐서요. 혹시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분위기가 최대한 따뜻한 비에 아라니까 너무 좀 무겁네요. 뭐 씁쓸하긴 한데 분위기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메인 회한 같은 게 예. 따뜻한 빛이랑 네. 같이 그게 있으면 막 더 너무 아름답잖아요. 차갑고 무채색 이런 거보다는 그냥 말랑말랑하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일 메인 컬러를 뭐 노란색을 되게 많이 썼고 그리고 하늘도 노랗고 너무 노랗죠? 네. 아무튼 네, 노란색을 되게 많이 쓰려고 했고 네. 좀 초록색 이런 색깔들을 좀 테마로 잡아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되게 그냥 아주 따끈따끈할 정도로 난색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너무 따끈하고 너무 부드럽고 맞아요. 네. 약간 낮잠 들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실제로 편집하면서 많이 졸았습니다. 너무 졸리다. 네, 저도 김보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해도 아, 될까요? 네, 질문을 그럼요. 마지막으로 네. 1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법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런 작화를 색연필로도 아예 완성된 룩을 만들어서 스캔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애니메이팅을 따놓고 그거를 인쇄하셔서 채색하신 후에 스캔하시는 건지 그런 공정이 궁금했어요. 한 번만 다시 말씀. 그런 작화를 할 때 구체적인 공정. 작화를 할 때 네. 일단 TV 페인트를 켜서 네. 그 움직임에 대한 건 PC에서 잡았어요. 네네. 아예 그냥 라인 스케치부터 라이트박스에서 하진 않았고 네네. 그래서 스케치까지 했고 클리너까지는 안 했는데 좀 최대한 깔끔하게 디지털에 스케치하고 그거를 좀 되게 연하게 출력을 해서 그 위에 대고 클리너 과정이랑 네. 이제 건식이나 습식으로
작업을 하고 스캔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예 선도 그냥 위에 올려서 땄는데 중간에 이제 교수님들이 아예 그냥 이거 선을 PC에서 좀 클린업을까지 해서 네네. 연하게 그냥 뽑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채색을 하면 공정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지 않냐 해서 그러네 해서 중간부터는 좀 그런 것들도 같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스캔하고 받아서 좀 타임라인 네네. 포토샵 타임라인에서 좀 이미지들이랑 같이 네네. 이거를 편집을 좀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좀 레이어가 너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네. 그런 거 이렇게 그냥 두루룩 하면서 아. 지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팩으로 최종으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네. 네, 편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4년 전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아, 물어볼 수 있어 참 오늘 다행입니다. 의문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도 네. 이게 뭔가 매뉴얼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냥 막 무식하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런 흐름이 됐더라고요. 그럼 시행착오도 아, 있으셨겠어요? 네, 막 처음에는 뭐 타임라인도 쓰지도 않았었고 그냥 아예 뽑은 거 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포토샵에서 열어서 이렇게 지우고 하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뭐 타임라인까지 간 거고 네. 조금씩 그렇게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주변에 지금 소름 돋기 시작했어요. 그 부드럽고 매끄러운 움직임들이 다 하나하나 수작업이고 그니까요. 여러 가지 공명을 거쳤다니 네. 질문해 주신 덕분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네. 그러면은 일단 이 1부는 새벽비행 상영작 감독님, 유채린 감독님, 김봉 감독님 모시고 김봉 감독님 약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배 타러 온 거 치고 너무 재미있게 감독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게 했고요. 네. 저한테도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네.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네. 두 분 저도요.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은 네. 2부에서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오늘 저희는 이번 주에, 다음 네, 주에 이번 주에 또 하는 걸로. 만나기로 맞아요. 되어 있으니까요. 아. 저희 이번 주에 네. 소감 좀 한 번씩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이번 자리도 처음이고 그리고 원래 진행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던 분이 이번에 아프셔서 네, 맞아요. 코로나 걸리셔서 대신 이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 A4 용지에 되게 빽빽하게 저희에 대해서 막 필기 같은 걸 미리 막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그거 마세요. 보고 와 감동 좀 그런 감상을 받았고 지금도 뭐 진행도 되게 편하게 꼼꼼하게 물어봐 주시고 좋게 반응해 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유채린 감독님. 네. 저도 선배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작업 내용을 세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없는데 이런 좋은 기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전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면 다음 주에 유채린 감독님 작품 더 얘기해보는 것으로 하고 네. 오늘 일단 이번 주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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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탑